자, 11번부터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일단 공차라는 게 D라고 설정되어 있고요. D의 범위가 좀 얄궂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D의 범위가 주어졌다는 것은 저것도 힌트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A와 첫째 항 A, 공차가 D라는 자연수란 말은 없습니다. 근데 A5가 자연수래요. 즉 A 플러스 4D가 자연수래요. 그럼 일단 선생님은 요걸 P라고 설정해 봐야지 라는 생각을 먼저 우선 가지겠습니다. P는 뭐다? 자연수다. 자, 그럼 생각해 봐봐. 여기서 확신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분명히 문제에서는 D라는 힌트가 있어요. 그 다음 P도 자연수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힌트는 없습니까? A놈의 힌트가 없습니다. 그러면 A를 안 써야지 라는 생각을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어라. 나 조건과 그 다음 조건이 더 있는지 살펴보고 그걸 확신으로 할 건지 하나의 방법으로만 둘 것인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 D와 P는 뭔지를 그래도 힌트는 좋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나 조건은 그냥 등차수열 합공식 쓰겠습니다. 2분의 8개 그 다음 첫 항 A1 플러스 A8 A 플러스 7D입니다. 그게 3분의 68이래요. 일단은 요렇게 약분하면 4를 양변에 나누면 17. 어허. 2A 플러스 7D는 3분의 17이겠구나.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A는으로 해서 다시 아까 말한 대로 A를 쓰지 않겠습니다.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2P 빼기 8D지 않습니까? 빼기 8D랑 플러스 7D랑 더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 것이고 여기서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D라는 건 범위로 주어졌어요. 그럼 저걸 어떻게 이용해 볼 것인가? D라는 걸로 정리를 한다면 2P 풀 빼기 3분의 17이 되겠지. 이거를 P라는 놈은 자연수라는 엄청난 큰 힌트가 있잖아. 이거를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러면 D라는 것은 이렇게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P가 한두 개밖에 안 나오길 정말 기대를 합니다. 더 이상 힌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P가 하나로 정해지기 정말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럼 양변에다가 3분의 17을 더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양변에 2로 나누게 되면 6분의 17 P 이것도 약분하지 말고 6분의 20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2점 머시기 아싸 얘 3점 머시기. 그래서 자연수 P는 3 하나밖에 없습니다. 개꿀딱. 그러면 끝이 났죠. P라는 게 나왔어. 그러면 A 플러스 4D 요 놈이 3이다 라는 거구나. 그 다음 아까 어딨노? 아까 어디죠? 요거 2A 플러스 7D가 3분의 17이구나를 써먹을 수 있다. 여기에 2배 주면 2A 플러스 8D는 6이 될 것이고 이걸 2개 빼주면 마이너스 D는 3분의 17 빼기 3분의 18 그래서 D는 3분의 1이다. 됐죠? 그 다음 A는 여기 A 플러스 3분의 4는 3분의 9 그래서 A는 3분의 5 그럼 따라서 마지막 질문 A16이 뭐야? A 플러스 15D야. 그게 3분의 5 플러스 3분의 15가 되기 때문에 3분의 20이 최종답이 되는 것이겠다. 됐죠? 12번 봅시다. 12번은 쌤이 여러 날려줬어요. 기출에 존나 많이 나왔어요. 맞죠? 그랬기 때문에 틀리지 마십시오. 제발. 이 12번은 제 학생들 12번 틀리지 마십시오. 이건 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약 그냥 fx 플러스 4는 fx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주기함수다.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계속 4마다 반복되는 그러한 형태의 그래프겠구나. 근데 거기다가 16이라는 게 더해져 있으면 쌤이 뭐라고 하니? 계단식이라고 하죠. 계단식 구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4마다 모양이 반복하는 건 맞는데 이게 요렇게 복사 붙여넣기가 돼버리면 그냥 이게 없다라는 게 된 거고 거기에 16이 더해져 있다라고 하면
다음 걸 그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걸 똑같이 그리고 위로 16만큼 올려줄래? 라는 거야. 이렇게 16만큼 올려줄래? 그래서 문제에서 미분 가능하게끔, 즉 일단 연속이 되게끔 이렇게 올리면 된다는 거. 그럼 계속 이러한 구조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겠지. 어때?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이런 류의 문제는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내가 식을 어떻게 안 헷갈리게끔 세우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맨날 그래프를 예를 들어서 그리죠. 지금처럼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그립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건 0부터 4까지 이렇게 그립니다. 그 다음 복사 붙여넣기가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된댔어.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위로 16만큼 올리라고. 그래서 요렇게 되게끔 만들라고. 그렇다면 우선 16만큼 올려서 연속과 미분 가능성, 즉 좌미분과 우미분이 같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식을 뭐를 세울 수 있냐? 4에서 뭐가 돼야 됩니까? 연속이 돼야 돼요. 즉, 요 함수, 우린 딱 0부터 4까지 요 함수에 집중을 할 겁니다. 여기에 이 함수에다가 4를 넣은 거, 그게 4에 대한 좌극한이죠. 요 함수에다가 4를 넣은 거, 64 플러스 16a 플러스 4b, 그게 4에 대한 좌극한, 연속동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우극한이요. 4에 대해서 우극한이요. 근데 우리는 식을 0부터 4까지 주어진 이 식을 이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4에 대해서 우극한, 이 식은 몰라요. 내 이 식 몰라. 다만 이 놈과 똑같은 역할을 한 놈을 빨리 찾아야지. 요 모양과 똑같은 놈은 요 모양이야. 맞지? 0에 대해서 우극한, 0에 대해서 우극한, 즉 요 식에다가 0을 대입한 거. 거기다가 여기 이거죠. 이거 똑같은 거죠. 요거랑 요 값이나 요 값 똑같이. 근데 그 값을 16만큼 올리면 같아집니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식이 됩니다. 연속성이 이거죠. 이해 갔나? 그 다음 이젠 좌미분과 우미분이 같다라고 합니다. x는 4에서 좌미분, x는 4에서 좌미분, 요 식에서 이 주어진 식 요걸 써줄게. y는 x 세제곱 ax 제곱 플러스 bx, 요 놈을 미분해서 좌미분하면 되죠. x는 4에서 좌미분이요. 그러면 얘 y 프라임은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이므로 요 식에 대해서 4에 대해서 좌미분 값은 이제 48이죠. 미안합니다. 48. 그 다음 8a 플러스 b입니다. 이게 좌미분이에요. 그 다음 우미분, 요거 우미분이죠. 이 함수에다 우미분이지. 근데 우린 미분이란 건 뭡니까? 접선의 기울기지. 맞나? 접선의 기울기. 요 4를 기준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나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나 똑같다는 거야. 근데 요 놈의 접선의 기울기는 요 놈의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겠지. 모양이 똑같으니까. 그럼 이거는 요 함수에 대해서 0에 대해서 우미분 값과 똑같다. 그러면 요 함수를 다시 한번 더 미분한 거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해 준 거랑 똑같다. 이게 4에 대해서 우미분값, 미안합니다. 4에 대해서 우미분값, 4에 대해서 좌미분값. 이걸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림으로 표현을 했다. 익숙치 않다면 헷갈릴 거지만 제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본인만의 방법으로 좀 바꿔 보십시오. 알겠나?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 식부터 2번부터 보면 8a는 마이너스 48이니 a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좀 정리해서 대입할까? 여기는 16a 플러스 4b는 마이너스 48, 4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2, 4로 나눈 거지. 그걸 여기다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4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2, 따라서 b는 뭐다? 12다라는 것. 따라서 fx다라는 것은 x 세제곱 플러스, 잘 들으십시오,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2x, 이거는 0부터 4까지 쓸 수 있는 식입니다. 그러면 요 식을 그대로 여기 대입하는 순간 갖다 틀린다잉. 조건 자체가 x의 범위 자체가 4부터 7까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식은 0부터 4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합시다.
인테그랄 잘 들어 4부터 17까지 이렇게 해줄게. 그냥 0부터 4까지는 요식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2x를 쓸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 요식을 바라봐봐.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주지? 네, 모든 실수 x에 쓸 수 있다. 어떻게 해주지? 이렇게 합시다. 그냥 제일 쉬운 걸 합시다. 뭐 정리하지 말고 제일 쉽게 합시다. fx는 fx 플러스 4 빼기 16이 되는 것이니 여기다 한번 대입해 줍니다. 그럼 인테그랄 4부터 7까지 fx 플러스 4 dx 빼기 인테그랄 4부터 7까지 16 dx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됐나? 그러면 요 놈이 제일 마음에 안 들지? x 플러스 4가 제일 마음에 안 들잖아. 그래서 여기 x 대신 뭐 넣고 싶습니까? x 빼기 4 대입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fx로 이쁘게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x 대신 x 빼기 4를 넣는다는 기하학적인 개념은 뭡니까? x 대신 x 빼기 4를 넣어라.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해라. 그러면 구간 자체가 8부터 11까지가 되겠죠. 근데 요렇게 바로 풀었더니 우리는 구간 자체가 요 사이에 들어와야 이 식을 쓸 수가 있는데 구간이 너무 이상해졌다. 그치? 그래서 여기 등식에다가 잘 들어라. x 대신 x 빼기 4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fx는 fx 빼기 4 플러스 16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실수 x니까요.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되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대입하게 되죠. 그럼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합니다. 이제는 요식을 여기다가 대입해 봅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4부터 7까지 fx 빼기 4 dx 빼기 인테그랄 4부터 7까지 16 dx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지. 그럼 이젠 여기 x 대신에 뭐 넣고 싶어? x 대신 x 플러스 4 넣고 싶어. 그러면 얘는 fx dx가 되겠지. 근데 x 대신 x 플러스 4를 넣는 개념은 뭡니까? 기하학적 의미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한다. 그러면 구간 자체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돼서 0부터 3까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젠 x의 범위 자체가 내가 원하는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스킬 알아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요 놈은 계산하면 그냥 마이너스 48이 될 것이다. 알았죠? 그럼 요 놈만 해주면 된다. 요 자리에 x 세제곱 빼기 6x 제곱 12였나? 기억이 안 나네. 네, 6x 제곱 플러스 12x 적분합니다. 4분의 1x 4제곱 2x 세제곱 6x 제곱 0부터 3까지 3 넣어줬다. 4분의 81 빼기 54 플러스 54 끝이네. 그 다음 빼기 48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이겠지. 어때? 이해 가셨어? 쏘리. 정말 미안합니다. 여기 대입하게 되면 플러스 16이니까 여기 플러스 16이 됩니다. 미안. 안에 깔려서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계산해주면 4분의 81 플러스 48 곱하기 4는 32, 192, 4분의 192. 그래서 최종 답은 4분의 273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13번. 와, 엄청 복잡하네. 자, 차근차근히 한 개씩 해봅시다. 지금 주어진 힌트를 그림에 표현합니다. 선분 BC의 길이는 루트 7분의 36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BAC에 대한 각을 줬어요. 요걸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이는 건 삼각형 ABC에서 세트가 나왔네요. 삼각형 ABC의 세트가 나왔다. 요 삼각비 알고 그거에 대한 대변도 알고 그러면 왜 저번에 반지름을 찾을 수 있다. 사인 법칙의 세트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사인 세타 분의 선분 BC는 라지 R이라고 합시다. 요 놈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합시다. 요 놈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 자리에 루트 7분의 2 요거 루트 7분의 2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 BC는 루트 7분의 36이니 18은 2R 따라서
반지름 R은 9이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9가 되겠네요. 됐죠? 좋습니다. 그 다음, 네, 일단 됐어요. 자, 그 다음, 각 ACB도 줬어요. 그 다음, AO 길이. 요 놈의 반지름 좋네? 요 놈의 반지름을 줘버렸네요. 그럼 요 놈은 5루트 3이네요. 아, 그러면 요거 봐봐. 요 삼각형 봐봐봐. ACD 삼각형을 보면 요 외접, 요거의 내접 삼각형이거든. 즉 삼각형 ACD의 외접원이 이거야. 근데 외접의 반지름 알잖아. 그럼 여기 각도 알잖아. 특수각으로. 그럼 요 사인 법칙 한번 써볼만 하지. 삼각형 ACD에서 사인 60도 3분의 파입니다. 분의 선분 AD죠. 그게 2R이더라. 근데 반지름이 5루트 3이야. 그럼 10루트 3이더라. 따라서 AD의 길이는 10루트 3 곱하기 사인 60,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거든요. 맞지? 그럼 얘는 15가 되겠네. AD 길이가 15네. 그럼 OD 길이는 6이네. 왜냐하면 OA 길이가 9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됐네요. 여기까지는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의 최종적인 질문은 원의 중심끼리의 거리의 제곱이래. O''의 거리의 제곱이래. 그렇다면 얘가 질문이다라고 하면 질문인 이 길이를 사용하는 삼각형을 웬만하면 찾아라. 그러면 가장 유력한 건 요 놈이네요. 요 O''가 들어가 있는 삼각형을 먼저 찾아주면 여기가 제일 유력하겠네. 일단 말이야. 그러면 요 길이 알죠? 요 길이 알지. 요 길이 알지. 그러면 요 각에 대한 삼각비만 찾으면 정말 이쁜 문제 아닙니까? 요 길이 알고 요 길이 알고 요 길이 제곱을 찾아냈으니까. 그럼 요 삼각비만 알면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다. 그럼 목적 자체를 먼저 요 각을 찾겠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고 풀이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조금 애매하네. 뭐야? 덧셈 정리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하네요. 요 각을 찾는 게 우선이다라고. 그러면 오케이, 이게 쭉 끄면 지름이 될 수 있으니 이렇게 한번 그어봅시다. 그러면 이 D라는 점도 이 원위의 점이거든. 그러면 보조선이 뭐겠습니까? AD는 이미 그어져 있었고 여기 점을 뭐 M이라고 한다면 DM의 길이를 그어보는 거. 그러면 이게 직각삼각형 ADM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90도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됐네. 맞았네. 그 다음 여기가 지름이 10루트 3이라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각에 대한 삼각비 T 나왔네. 맞지? 요 알파를 잡았을 때 코사인 알파가 바로 T 나와요. 코사인 알파는 AM분의 선분 AM분의 AD가 나옵니다. 개꿀딱이다. 그럼 10루트 3분의 15가 될 것이고 그게 루트 3분의 2루트 3분의 3이 되는 것이니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 뭐야? 알파는 또 60도네? 아니지. 30도지. 에잉? 30도지. 그래 30도지. 맞지? 그래 30도네. 필요 없어. 어차피 코사인 알파 값이 중요했어. 그럼 끝났어. 마지막 마무리. 삼각형 AO'-에서 코사인 법칙. O'-의 제곱은 AO 길이의 제곱 플러스 AO'-의 길이의 제곱 75 빼기 2 곱하기 9 곱하기 5루트 3 곱하기 코사인 알파. 이런 식으로. 어때 됐습니까? 네, 좋아요. 그럼 얘는 156에다가 45 곱하기 3이니 135입니다. 그럼 얘는 21인가요? 네. 계산 실수 없도록 조심하자.